지금은 다 한결같이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 하기가 겁나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살았지만 벌어도 끝이 없고 뭔가는 재미가 없고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요번에 이제 사실 요즘 뉴스를 틀면 안 보고 싶어요. 경제 관련해서 엄청난 안 좋은 소식들, 뭐 금리 인상, 세계 경기 뭐 침체, 맞아요. 무서워요. 맞아요. 그래서 23년 어떻게 될까? 미리 정말 23년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요. 그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지금은 다 한결같이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 하기가 겁나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살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리고 또 가장 흔한 얘기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과연 자기 집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가장 흔한 예로 지금 집 매물이 굉장히 많이 쏟아진대잖아요. 네. 그죠? 이자가 오르면서 그 영끌족들이라고 하잖아. 막 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샀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내던 걸 지금 200을 내야 되니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집들이 많이 쏟아져 나온다고 하는데 이런 아이들이 과연 지금부터 그게 쭉 이어지지 않을까 내년에도 이런 아이들이 월급을 받아서 맨날 다람쥐 쳇바퀴 쉬고로 은행에다 좋은 일 시키고 나라에 세금 내고 그리고 또 카드를 쓰고 그러면 또 월급을 받으면 어떻게 카드를 메꿔서 또 카드로 생활을 해야 되고 이게 저축이 안 되잖아요. 삶에 재미가 없을 것 같아. 그리고 또 지금 이게 영끌족들이 집을 샀다고 해도 그 집을 내놓은 데서 그 집이 지금 바로 매매도 안 돼요. 맞아요. 부동산이 굉장히 얼어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내년 2023년도까지 계속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로 금수저라서 내 부모가 돈이 많아서 뭐 뒷받침을 해준다 그러면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평범한 서민들은 힘들지. 그러니까 지금 사회 구조가 누가 봐도 그럴 거예요. 있는 사람은 굉장히 괜찮고 없는 사람들은 맨날 벌어도 그날이 그날이고 서민들을 살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닌 상황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이 젊은 아이들이 벌어도 끝이 없고 뭔가는 재미가 없고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2023년도에는 나쁜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건, 사고가 많이 생기겠죠. 도둑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한탕주의 이런 걸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그런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이런 젊은 아이들이 내년에 정말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사건, 사고라고 하면 이제 흉기 난동 뭐 이런 지금도 그렇잖아요. 네. 지금도 흔한 예로 또 보면 감옥에 갔다가 나온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이렇게 어려서 살 수가 없자 할 일이 없자. 그러면 다시 또 사건을 또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또 들어가게 되잖아. 그죠? 근데 우리 젊은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벌어서 생활하는데 크게 낙이 없는 거야. 빚잔치하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그러다 보면 어떤 사건을 저질러 놓으면 그게 우리나라에서 뭐 그게 안 잡히는 법은 없잖아. 웬만해서 다 잡히고 잘 되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아이들이 굉장히 자기 인생을 쉽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사건 사고가 많이 생기고 또 그런 사건 사고로 인해서 피해 보는 사람들이 많고 내년에는 어떤 TV를 틀었을 때 지금 뭐 경제적인 상황은 계속해서 흐름이 가겠지만 당장 나아질 것 같진 않아요. 뭐 시급하니까 자꾸 그런 뭐 정책을 내놓는다고는 하지만 그게 내놓는다고 해도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결과가 나오는 거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살다 보니까 힘들다 보면 이게 내년에는 어떻든 여러 가지 뉴스를 켰을 때 사건 사고로서 이런 게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 그리고 또 내년에는 올해도 그렇지만 이게 천재지변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물로 인한 홍수라든가 아니면은 뭐 산 사태가 일어난다든가 특히나 내년에는 바다에서 또 어떤 배 사고가 좀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시기적으로 비가 올 땐 와줘야 되고 더울 땐 더워줘야 되는데 비가 굉장히 안 와서 가뭄이 심하잖아요. 네. 제가 엊그저께 기도 갔을 때도 보면 뭐 하천에 물이 흘려야 되는데 다 말랐어요. 맞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은 물이 필요할 때 물을 써야 되거든. 그래야지 곡식이 있고 열매가 맺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때에 따라서 그런 곡식이나 열매가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물가가 굉장히 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든 그런 걸로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겠지만 내년에는 이게 물로 인한 사고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홍수라든가 바다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걸로도 좀 이렇게 많이 생길 것 같아. 그리고 산사태도 지금은 산을 또 많이 만지잖아요.
멀쩡한 산을 많이 만져서 그런 어떤 산사태도 많이 일어날 것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것도 있어요. 직업을 봤을 때 이렇게 작년 올해 봤을 때 신을 받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신을 받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젊으신 분들이 그것도만, 그리고 또 신을 받으면 돈을 많이 버는 줄 알고 이렇게 받으신 분들도 많은데, 이로 인해서 너무 쉽게 또 이쪽의 길로 뛰어드는 일도 좀 많으실 거예요. 직장의 변동이 굉장히 많을 거야, 내년에는. 젊으신 분들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모르지만, 우리 젊으신 분들이 직장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동 변동이 많아서 그냥 직장에 쭉 다니지 못하고, 내년에는 실업자가 올해보다 더 많아요.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아르바이트 자리도 많이 끊기고, 그저 하다못해 저녁에 우리 주부님들이 하던 아르바이트도 많이 끊기고 했는데, 내년에는 그 직장의 자리를 잃고 실업자가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하시고요. 지금부터라도 조금 아끼시고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조심해야 될 거, 내년에 물 사고가 많으니까 내년에는 물 쪽으로 가시는 거 좀 피하시고, 이걸 뭐 내가 피한다 해서 뭐 어떻게 될 수는 없잖아. 나 죽겠다고 죽는 경우 없잖아. 아베 같은 경우도 아침에 나갈 때 손 흔들고 나갔는데 그렇게 될 줄 몰랐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